자,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질문인데, 간접 광고.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된다. 노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할 게 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는 뭐, 쭉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죠. 간접 광고가 이 지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간접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잡고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얘가 이 광고 효과의 정의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간접 광고에선 이러한 광고 효과, 이러한이라고 하는데 앞에 얘밖에 없죠? 그러면은 광고 효과의 설명이 얘라는 거죠. 정의가 얘고. 그래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주류적 배치는 등장인물이 직접 사용, 착용, 언급하는 거고, 주변적 배치는 배경을 통해서 노출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뭐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등장인물이 직접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쓰고, 입고, 마시고, 뭐 사용하고,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받겠죠. 주변에 그냥 배경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쵸? 또 간접 광고를 통해서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은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이 맥락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죠.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볼 텐데, 유튜브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해볼까? 게임을 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리고 뷰티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독자층? 구독자층의 특징이 뭘까요?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뷰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영상에 간접 광고로 게임 관련 아이템이 나오고, 그리고 뷰티 유튜버의 간접 광고에 뷰티 관련 아이템이 나오면은 당연히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간접 광고에 있어서 광고 효과가 커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그게 바로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다른, 조금 살짝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게임 방송, 뷰티 방송과 부합하는 간접 광고는 게임 관련 아이템이고 뷰티 관련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맥락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얘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애예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특징이 뭐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언급하는 것은 금지했대요.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나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간접 광고라는 조항, 그 전에 간접 광고 제도 자체가 도입된 취지, 그러니까 조항을 신설하기 전이라는 느낌이겠지? 아닌가?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간접 광고 제도라는 말이 드러난 거네요. 나타난 거네.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한 게 바로 간접 광고 제도예요. 그쵸?
이 제도가 뭘까? 근데 제도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막고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고 막던 것을 풀어주는 것도 역시 제도로 들어갑니다. 규제와 관련된 것이 제도인 거니까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완화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간접 광고 제도는 법적인 규제를 완화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되니까. 이로써 협찬 제도는 못 보여줬는데 간접 광고 제도에서는 보여주는 게 허용됐네? 요게 차이점이죠. 근데 역시 언급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됐대요.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 문장에서 방송은 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서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하다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간접 광고 제도는 안 좋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연중에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전체의 흐름, 이 글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번은 문단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개는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문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한다면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의 주제를 물어본다든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들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얘는 문단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한번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개념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간접 광고의 개념 그리고 특성. 요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요것은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가 뭐 있죠?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가 있죠? 3문단의 내용이었어요. 3문단. 얘는 1문단.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게 뭐죠?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죠. 얘는 2문단입니다. 그럼 5문단이 어디 있을까요? 5문단 뭐죠?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쵸? 그리고 4문단 마지막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여기에 이처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4문단 마지막부터 5문단까지가 비판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다 나왔네요. 얘는 없는 애네요. 자, 윗글을 통해서 다음 문제.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 주류적 배치 찾으세요. 이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얘네죠?
쭉쭉 보면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한다고. 이거는 흐름 보면서 읽었으면은 바로 주류적 배치가 더 주목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아니죠. 수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는데 회피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노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노출이라는 단어가 가진 함의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까요? 방사능에 나도 모르게 노출, 자외선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었다. 연탄가스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었다. 이 경우에 얘들에게 영향 받는 것, 노출이 되었지만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쵸? 회피 불가죠.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는데 방사능을 즉각적으로 회피를 하나? 이미 노출이 됐는데 아니죠. 이미 노출이 된 순간 노출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이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출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어에 숨어있는 뜻은 좀 이런 거예요. 좀 더 크죠? 자,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을 찾아줍니다. 프레임은 이 지문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자, 다음.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했네요. 아니죠. 이 둘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의 앞이랑 뒤에 그냥 야 이거 우리 광고야 이렇게 붙은 거고, 간접 광고는 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 나타났다는 게 다른 거죠.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진 않았죠.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죠. 직접 광고는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답은 또 5번이네요.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방금 전에 노출이라는 단어를 봤죠. 노출이라는 단어 속에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기억은 협찬제도, 니은은 간접광고제도죠. 방금 전에 읽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읽어봤죠. 기억이 시행되면서 협찬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상표를 협찬제도에서 노출할 수 있나요? 법으로 금지됐는데 상표를 가리는데, 그쵸?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질문이 있다면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3점 유형입니다. 3점 유형은 뭐라고 했죠? 지문 이해를 해야 되고 보기 이해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지를, 이렇게 3가지를 전부 다 잘 봐줘야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점이라고 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이거 보면은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니까 이 지문은 간접 광고, 어떤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간접 광고에 대한 지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아래 내용에서 간접 광고를 하겠구나. 자,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있다. 이 커피 전문점 뭐예요? 배경이죠. 커피 전문점 배경입니다. 얘도 역시 간접 광고예요.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뭐죠? 상표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 광고 제도인 거죠.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있다. 이건 뭐죠? 협찬 제도인 거죠.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다고?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고? 언급 금지잖아요. 그쵸? 언급하면 안 되는데? 커피 전문점, 휴대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계약에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됐다. 이건 뭐죠? 직접 광고죠? 그쵸? 자, 봅시다.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제조회사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간접 광고의 주류적인 배치가 뭐죠? 등장인물이 직접 사용하는 거죠? 주류적 배치.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하는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 주변적 배치가 아니죠. 직접 등장인물이 사용하고 입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주류적 배치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 뭐죠? 협찬 제도가 뭐죠? 협찬 제도는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진 게 협찬 제도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상표가 보이는 건 간접 광고 제도죠. 차이를 잘 파악했어야 됩니다.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 위반하고 있죠? 말하면 안 되는데, 금지되는 건데, 그쵸? 자, 방송 후 화면 속에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이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세도했다면은 어떻게?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왜냐면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죠. 방송 내용이죠. 방송 프로그램 내용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두 남녀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맥락의 커피 전문점에 대한 간접 광고에서 사람들이 나도 저 주인공들처럼 예쁜 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애인하고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 커피 전문점이 어디인지 물어봐야겠어. 당연히 맥락 효과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읽어보니까 알겠죠. 그래도 봐줄 게 아예 없는 애는 아니었어. 아마 얘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질문은 따로 받고, 다른 애들도 이해 안 가는 애 있으면은 이해 안 가지만 억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질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